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말했듯이 이는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토마호크 이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교부장은 토마호크가 전선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이전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미국에 대한 유럽의 압력 결과라고 시작했습니다. 토마호크는 유럽 국가 가운데 스페인과 네덜란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2,500km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잠수함, 수상함, 지상 플랫폼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토마호크는 1991년 이후 미 공군과 해군이 참여한 모든 분쟁에서 사용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무기입니다. 토마호크는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 INF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오랫동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첫 번째 개량 단계에서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더라도 영토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알렉세이 안필로거프는 유일한 방법은 오데사 인근에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러시아가 서방이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장거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키예프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모스크바는 비대칭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작전 지역에서 최신형 미사일 별빛 스비오스니스벳의 시험 발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서방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평양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자국 군사기술의 이상적인 시험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나토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아직 토마호크 제공을 승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키스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오랫동안 미국 무기로 러시아의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권한을 부여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밴스, 루비오가 모두 우크라이나군이 모든 무기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오락가락합니다. 푸틴을 친구라고 칭찬했다가 돌연 러시아를 종이호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에게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수 있으니 계속 전쟁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더니 키예프의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을 흘리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토마호크는 모스크바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전이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러시아가 여기에 응할 리 만무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스크바의 전략적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해 러시아군의 장기적인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의 미사일과 포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평양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 파견해 경험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최신 군사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빛 미사일은 서방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별빛이 러시아어로 스비오스니스벳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서방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수십 년간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은 키예프 정권에 인도된 패트리엇, 아이리스-T, 나삼스 시스템을 상대로 자신의 성과를 시험해볼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별빛 미사일은 기동 시스템,
유인장치, 레이더 대응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짜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를 무기 시험장으로 삼는 것은 우크라이나만 빼고 모두에게 이롭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서방 무기 체계에 대한 동맹국 무기의 실제 운용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별빛 미사일의 성공적 운용은 모스크바가 나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관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방에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짜르그라드는 미국의 패트리엇, 독일의 아이리스티, 노르웨이의 나삼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시험을 거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토마호크에 대응해 별빛이 나타나면 어떤 양상이 될지 흥미진진해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워싱턴이 키예프에 토마호크를 이전한다면 군사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제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마호크는 45년 전에 개발된 무기로 워싱턴이 제공한다고 해봐야 20에서 30발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현대식 미사일 방어 관통 시스템을 탑재한 별빛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구식 소련 시스템이 아닌 현대식 서방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됐습니다. 짜르그라드는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탄약을 러시아에 공급하며 그 대가로 평양은 나토 체제를 상대로 한 실제 분쟁에서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기술, 자원, 그리고 기회를 얻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키예프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넘기겠다고 위협하며 모스크바를 압박하는 동안 크렘린은 대안적인 연합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별빛 미사일은 세력 균형을 바꿀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